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의 파장이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젓가락 파문으로 확인된 이재명 장남의 상습 도박, 그리고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저급한 음란글 전시는 가볍게 넘길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했는데, 약식 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은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상습 도박 금액이 무려 2억 3천만 원을 넘었고, 2021년 말 아버지 이재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도 도박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재명은 그런 아들의 행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언론에 대고 1,000만 원 미만이었다고 또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이재명과 부인 김혜경의 욕설에다 아들의 비행까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이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서 되겠느냐, 이런 여론이 지금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드리면 터져나오는 이재명 가족과 파도 미담밖에 나오지 않는 김문수 가족, 극단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지난 27일 밤 TV토론에서 앞뒤 잘라버리고 이재명 후보의 가족 간의 특이한 대화를 언급하면서 민노당 권영국 후보에게 민노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의 땡땡에 젓가락을 거시기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면 여성 혐오 발언이 맞느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곧이어 이재명에게도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장면을 다시 보니 이재명이 많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이준석의 말이 장남 이동호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했는데 아버지가 모를 리는 없겠죠. 이준석의 질문에 이재명은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피해간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준석의 답변 촉구에도 이재명은 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터넷상에는 난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형수를 찢는다는 말만 했지 젓가락 얘기는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장남 이동호가 도박 사이트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이동호 역시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아버지의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글솜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동호가 젓가락 글을 올렸느니 말은 일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오후 들어서 뉴데일리에서 이재명 아들 젓가락 음란글 전시 등으로 벌금 500만 원 확정, 이런 단독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검찰이 상습 도박 및 음란 문자 전시 혐의로 이동호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이 지난해 10월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약식 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약식 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호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약식 명령문은 이동호의 엄마인 김혜경 씨가 직접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식 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기소 내용과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식 재판을 신고했더라면 그야말로 볼만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지난해 말이었으니까 아버지와 엄마에 이어서 큰아들까지 온 집안이 피고인으로 법원에 들락거리는 피고인 가족이 될 뻔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다. 그러니 재판을 신청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식 재판을 신청했으면 벌금으로 그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당시 죄명은 상습 도박 및 음란물 유포였고, 당시 문제가 된 댓글이 4건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땡땡의 젓가락을 어떻게 하고 싶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이동호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이기고 싶다, 리브에 넘김, 이런 아이디로 올린 글 중에서 문제가 된 나머지 글은 너무 지저분해서 소리내어 읽기도 민망한 내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약식 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것은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된 글들의 수위는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동호 씨는 2021년 10월 19일 포크고수 게시판에 DJ 소다의 사진이 올라오자 지리네 누구냐, 제발 한 번만 만져보자, 저건 솔직히 만져줬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음란한 댓글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같은 해 12월 12일에는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사진이 올라오자 한 번만 먹고 싶다 진짜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 씨는 운동하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진짜 맛있겠다, 이런 댓글을 달았고, 침대에 한 여성이 누워있는 사진에는 와 저건 땡땡땡해 라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BJ나 일본 배우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에도 맛있겠다, 개맛있겠다, 얜 진짜 안고 땡땡 해보면 땡땡 지리긴 할 것, 뭐 이쁘다, 엉덩이, 이런 온갖 음란한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동호의 음란 글은 도박 사이트에 올려진 댓글이었죠. 그런데 도박 사이트에 음란 글을 달기 위해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재명 저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유튜버 백광현 씨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동호는 2019년 1월 16일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일 때죠. 그때부터 2021년 12월 14일 이때는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열심히 표밭을 다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도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아버지는 대선한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장남은 집구석에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광현 씨가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동호는 2019년 1월 6일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 3개의 도박 사이트에서 총 707번에 걸쳐 2억 3,200여만 원을 입금해서 도박머니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2021년 11월 3일에는 하루 동안 오전 8시부터 밤 10시 42분까지 9차례에 걸쳐서 무려 1,155만 원을 입금시켰습니다. 도박에 빠져있던 2019년에서 2021년 사이라면 1992년생인 이동호의 나이는 대략 20대 후반 정도입니다. 그 나이에 2억 원 이상의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직업이 변변찮은 20대에게 은행에서 그 정도 대출을 해줬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 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요? 이재명이나 김혜경이 몰랐을 리가 있을까요? 그런데 당시 이재명은 대선 후보 시절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도박을 하기는 했는데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박 자금에 대해서도 1,000만 원 미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도박 자금 출처가 어디냐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재명은 은행에 빚이 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이라고까지는 할 것이 아니고 액수는 1,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알고 보니까 하루에도 백수십만 원씩 대여섯 차례에 걸쳐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됐고 총액은 무려 2억 3,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 정도면 심각한 도박 중독입니다. 다음 달 결혼하는 이동호의 재산이 왜 390만 원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제 납득이 됩니다. 돈이 모일 틈이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지금도 아마 은행 빚이 많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당시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식은 성인이 되면 남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럼 왜 남을 집에서 밥 먹여주면서 도박 사이트에 드나들도록 그렇게 방치를 합니까? 어쨌거나 1,000만 원 미만이었다는 이재명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그야말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온 것입니다. 이재명은 도박 자금이 그 정도인 줄 몰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식이 도박 중독인 것조차 모르면서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정도로 도박을 즐겼다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도박은 끊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도박꾼들은 항상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는 형수와 연인에게 상욕을 퍼붓고 엄마는 조카 딸에게 욕을 하고 장남은 아무 여자에게나 성적인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의 가장이 수신제가가 낙제점을 넘어서 마이너스 점수인 가장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